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주의 뜬 인물 최창렬 교수.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원 의원. 예, 이분이 그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뉴스공장인가 있잖아요. 그 프로에 거기 가서 이제 의원들이 쭉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예. 그 정치 권력을 줄 세우게 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곽 의원도 이제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만 이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당원에 의해서 물론 당원 주권주의라는 게 좋긴 한 얘기인데 당원에 의해서 지나치게 정당이 휘둘리는 것은 전 대의제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정당 정치에도 상당히 훼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곽 의원이 상당히 용감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진 원장 뜬 인물. 저는 오랜만에 세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취임 100일 회견에서 국민들의 이제 관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코스피 뭐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 찍고 말이죠. 외교적으로 또 그 걱정했던 조지아 사태 풀리고 그래서 좀 좋은 일들이 예, 한 주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금주의 진 인물 최창렬 교수. 저는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지난번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체포 동의안이 이제 그 기각이 되면서 가결이 되면서 이제 그 체포 영장 심사가 모레 구속영장이 받을 거예요. 이제 심사를 받는데 그거는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국회에서 이제 그 통과가 되면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돈이 있냐 없냐 이 의혹인데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권성동 의원에게는 결론과 관계없이 큰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일단 주목되죠. 예. 금주의 진 인물 최진 원장. 일단 뭐 저도 같습니다. 네. 뭐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 실력자였고 윤핵관의 넘버 원이었던 권성동 의원 5선의 그 공든 탑이 어찌됐든 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덧붙여 어쨌든 민주당의 투톱 당대표 정청래 김병기 두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 다 저는 타격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진인물 속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 앞에 대통령 취임 100일 기획 아무튼 경제 때문에 시간이 좀 딜레이돼서 그 보통 전후반부 공통질문 나눴었는데 한꺼번에 해버립시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도 최창렬 교수. 저는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대표 연설에서 정부에다가 이제 대통령이 한 얘기죠.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 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 그리고 혼용무도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취임 100일을. 아주 수위가 높은 이제 발언인데 표리무동, 양두구육, 파괴의 100일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썼어요. 근데 지난 100일을 과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뭐 야당 쪽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주의가 회복됐고 정상회의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 여야 협치는 더 물고 넘어간 게 아닌가. 아주 굉장히 전 인상 있게 봤어요.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했어요 표현이. 혼용무도라는 건 혼군이라는 건 완전히 저기 과거의 연산군 같은 거 혼군이라고 하는 건데 혼군과 용군이 천지를 무도하게 괴롭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혼용무도가. 근데 아주 너무 지나치게 수위가 높았다. 그런 점에서 꼽아봤습니다. 국민들은 뭐 외교, 경제 뭐 분야별로 이렇게 여기저기 시선을 돌리는데 야당 대표들은 오로지 특검만 보고 있는 오로지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는 막 아랑곳하지도 않고.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저는 장동혁 대표가 했던 말인데 저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제일 센 편이라고 봐요. 이게 삼권 분립 시대가 아니라 삼통 분립 시대라고 그러는데 뭐 용산 대통령, 뭐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를 취임 새 대통령 100일에 할 얘기인가?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좀 막말 중에 막말이라고 보는 건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장동혁 대표의 센 말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얘기가 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여권 내부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그 부분에 좀 방점을 둬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자, 취임 100일에 대해서 두 분은 뭐 몇 점 정도 주실랍니까? 저는 한 90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100일 동안 정말 많은 게 정상화가 됐어요. 일단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된 건 물론이고 물론 관세 협상은 뭐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막아냈어요. 선방을 했습니다. 25% 자동차 관세 등등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든 벌써 취임 100일 날 2번 야당 대표를 만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튼 뭐 갈 길이 멀다 하더라도 전 상당한 협치나 소통에 무게를 뒀다고 보고 국정이 안정이 됐어요 일단. 그리고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볼 때 한 90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A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쉬운 거 있으면 역시 협치 문제예요. 통합을 꽤 강조합니다만 이게 대통령 혼자 되는 건 아닌데 야당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경제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10점을 다 주긴 어렵다. 최준 원장. 다른 언론에서 이게 전문가들 조사를 했더라고요. 점수를 받기. 근데 그때도 최상일 교수님 제일 높은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 저도 똑같이 그 언론에 응했는데 저는 한 85점 정도 줍니다. 저는 아주 후하게 주는 건데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비유하자면 그 상당히 아직도 바다 위에 파도가 세게 치고는 있지만 그 배는 안전하게 순항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당분간 파도가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아요. 또 비바람도 불고 그래도 그 배가 문제는 안전하게 크게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점 이 시점에서는 일단 꽤 평가를 합니다. 제일 아쉬운 점. 역시 뭐 두말할 것 없죠. 여야 협치 부분이 뚜렷하게 성과가 안 나고 있다는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점수를 매길 때 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부분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과 무관한 별개의 문제처럼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그런 점에서 이건 당 부분이 협치 부분은 앞으로는 당 부분이 좀 이거를 적극적으로 전담하고 맡아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협치의 노력, 소통 노력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솔직히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본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회담 그전에도 뭐 기자회견 할 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이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다면 그 여권 내에서 정당과 생각이 다른 게 몇 개 나왔잖아요. 검찰 개혁도 그렇고 대체로 정당 편에 이제 그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좀 이 강성 의견들 이런 것들 조금 제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것도 전 통합의 리더십의 하나의 일부라고 봅니다.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꼭 야당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당 내에서 과하게 뭐 주식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 조금 더 강한 리더십을 강하면서 올바른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너무 유연한 쪽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기 엊그저께 뭡니까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건 단호하게 가고 또 다른 부분들은 좀 정당보다는 이제 대통령실의 의견이 좀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조금 당에게 조금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건 좀 아쉬운 점의 하나입니다. 저도 하나 좀 추가되면 아쉬운 점 부분이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 경제 아젠다가 뚜렷하게 국민들에게 좀 부각됐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이재명 정부는 3대 1, 2, 3 이걸 집중적으로 간다라고 확실하게 각인돼야 국민들도 그 부분에 더 협조를 하고 도와주는데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 나아지고 여러 가지는 알겠는데 뭘 추구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AI 100조 뭐 곧 위원회가 구성돼서 안이 나온다니까 아마 그런 데서부터 좀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3대 아젠다, 뭐 5대 목표 이런 거 뚜렷하게 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 있었던 정치권 내부의 소식 가운데 제일 좀 아리송하기도 하고 주목받는 건 바로 특검법하고 그 금융위원회 그 법하고 정부조직 개편 일부 법하고 여야가 합의했다? 합의가 아니라 뭐 의견 검토였다? 그래도 어쨌든 뭐 합의식으로 표현이 돼서 보도가 됐다가 정청래 대표가 이거 다시 해라? 김병기는 정청래가 사과해라? 뭐 이게 내막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투 톱이 다 사과했어요. 정청래 대표도 사과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나중에 또 사과했는데 이거는 합의된 게 그 과정이 김병기 원내대표 말따나 지도부와 어떤 상임위원회 다 협의가 있었을 거예요. 협의 없이 그걸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바뀐 이유가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걸로 봐서는 협의가 있었으니까 사과했을 거 아니겠어요? 합의가 파기된 것에 대한 사과였으니까. 제가 볼 때 아마 당원들 역시 강성 지지자들의 그 어떤 압력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를 바로 다음 날 깬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조금 더 합의를 늦추더라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서로 이견이 노출되고 균열이 가더라도 한 다음에 그때는 한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합의에 도장을 찍어 놓고는 다음 날 대표가 나는 협상 한 적 없다. 합의한 적 없다. 협상 다시 지지해라.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한테 알아봐. 정청래 사과해라. 이렇게 대표란 말도 안 썼단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협의가 있었는데 이 완전 원내대표를 거의 무용지물화 시키는 거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곽상원 의원의 말을 제가 이제 이번 주 뜬 인물로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되면요. 이건 정당이 당원도 물론 정당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권의 일부를 위임시킨 것이지 당원들의 위임하고는 아니거든요. 당원도 국민이고 우리는 그 당원은 아닙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당원들에 의해서 과도하게 휘둘린다. 이건 제가 볼 때 정당 정치도 그렇고 대의민주주의 자체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법에 저도 개정안 수정에 대해서는 별로 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특검법 기간 연장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식의 당원에서 휘둘리는 거 이건 여야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대단히 우리 한국 정당 정치의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극우 유튜버도 관련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거는 또 명확히 밝혀버렸거든요. 네. 정부 조직 개편하고 이 내란 척결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법하고 이거를 절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냥 선을 딱 또 거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정청래 대표나 이쪽 편을 들어준 건데 아무튼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지금 당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최상규 교수님 제대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너무 빨라요. 바로 합의하는 거, 바로 번복하는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며 또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원내 총무가 아니라 원내 대표라고 표현한 것은 그 원내 대표가 상당히 그 자율권을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로도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자율권 인정해야 여야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 한 번이면 저는 또 그나마 다행일 수가 있는데 과거의 역대 정부를 보면요. 모든 대표와 원내대표가 항상 갈등을 빚었어요. 바로 직전에 한동훈 그다음에 추경호 대표 원내대표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 투톱이 이후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이거는 견해차가 아니라 여권 내부 분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뭘로 망했습니까? 내부 분열로 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자꾸 드러내고 아니다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좀 시말로 액땜 비슷하게 이를 치렀다고 생각하고 이후 이런 조율을 잘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대표 제도가 있는 거 미국엔 없잖아요. 대표가 원내대표가 있는 거고 그 대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보수나 진보나 당 대표의 전당대회에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표심이 절대적이거든요. 게다가 이 지금 비율 자체가 5대5, 6대4가 아니라 8대2 이렇게 가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하려면 민심의 반영 비율을 높이든가. 아니면 당원들의 어떤 이런 영향을 좀 약간 떨어뜨리는 다른 쪽의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분들이 이제 차기 당권 노리고 차기 또 대권 노리고 이러다 보니까 당원들의 자꾸만 이 당원들이 독립변수가 되는 정치는 그 표에 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걸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대표직을 좀 과감하게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든가 이게 투톱이라는 게 원내대표도 유권자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원내대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원내를 협상을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와 원내대표가 또 아까 최 위원장 지적한 것처럼 이게 완전히 두 대표 부를 때 우리가 어떤 대표라고도 불러요. 원내대표를 생각해서 이거 좀 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투톱 차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로는 이게 원내대표는 지금 직선제로 뽑지 않습니까? 의원들 대상으로 의원들만 대상으로 뽑는데 본인들은 의원들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럼 대표가 뭐가 됩니다. 저는 차제 다음에 이 부분은 좀 투톱 체제를 원톱 체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지라는 문제도 한번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투톱이라면 상당히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지. 협상권을 줘야 되는 거지. 네. 원내대표에게. 그런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 오랫동안 제도를 했어요. 해와서 쉽지 않지. 그거 글쎄 없애기 말입니다. 쉽지 않을 쉽지 것 않아요, 쉽지 같고요. 않아요. 다만 저는 우리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스스로를 국민 정당이라고 표방하잖아요. 네. 국민 정당으로 표방하고 그다음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도층 표심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당에서 당 지도부를 찍거나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뭐 대통령 후보가 됐건 뭐 서울시장 후보가 됐건 경선을 통해서 뽑을 때 그 경선 룰을 네. 글쎄요, 그러니까. 국민정당적 성격에 맞추려면요 일반 국민의 참여를 훨씬 늘려야 되는 높여야 거예요. 돼요. 국민 참여, 국민 경선. 국민 참여 경선 해 아니 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예, 그런 식의 제도를 당이 취해야 그럼요.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논리가 뭐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신과 민심이 자꾸 괴리되면서 그 정당의 패배는 뭐 그 정당의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를 왜곡시킨다고요. 정치를 왜곡되고 과격화되고 양극화되고 극단화되고 이게 관련돼 있어요. 이게 예, 당원 예. 주권주의라는 게 겉으로는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과도할 때 다 연결되고 연동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치 양극화. 최소한 민심 당심 5대5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최소한 5대5는 가야죠. 최소한. 근데 민심이 더 전- 많을수록 사실 좋은 당이 더 거죠. 좋은 건데 지금 그런 점에서 국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봤는데 8대2 같은 경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 당을 그러면 당을 거의 망치는 길이에요. 8대2로 하는 게. 예. 예를 들어서 유럽식 다당제 정치면서 정당의 어떤 보수 진보 이런 그 세팅이 명확한 정당 구조의 경우는 예. 100% 당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처럼 보수 양당 정치에서 국민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선거에 이기려면 국민 참여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이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게다가 역선택 방지까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극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과도하게 과대 대표되는 것이고. 극성 당원들을 또 조직하거나 부추기는 극성 유튜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생길 뿐만 아니라 네.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 세지고 완전 정치를 양 정당 모두가 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당내에서 곽상원 의원 같이 문제 글쎄요. 지적하는 사람이 나오고 문제 지적하는 사람이 나오면 현실상 저 사람은 다음번 공천 받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나오고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악순환 어떻게 끊어야 악순환이에요. 이 악순환 끊는 거는 전 그래서 저는 이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거 끊는 경우는 받는 방법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이게 대통령이 정당에 개입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못하죠. 아니 어떻게든 리더십 대통령이 발휘해서 어떻게 할수 있을 개입을 거 합니까? 아니 개입을 한다는 게 정당이 예.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예. 공론화시킬 수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위원이 아니다라고도 원래 그렇게 따지면 그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사법개혁이라든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그 의견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정당의 소속인데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뭡니까 이 내란이나 이런 거 재판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네.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그러면 개헌론을 본격화 꺼내야 해야 돼요. 돼요. 개헌 얘기에 포함시키고 개헌 있죠. 얘기를 본격으로 꺼내면서 네. 우리 정치의 이 적대적 공정관계 정치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를 진짜 의제에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돼요. 그게 같이 포함돼야 될 겁니다. 아마 정치개혁 그죠? 전반에. 그건 정권 초기에 해야 되는 건데 중반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정치 논리를 휩싸이기 때문에 저 정치 토론 그 개헌 논의 토론 수없이 나갔는데 전혀 다른 색깔의 사람들을 딱 패널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럼 자기 주장만 계속 1시간 반동 하다 끝나는 겁니다. 100분 토론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팽팽하게.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권력 많은 대통령이 자기 것 그만 몽땅 내려놓고 개헌론 맨 땅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쉽지 근데 않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 정권 초기에 지금 이게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관세 협상 해야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되는 구조였다고 이게. 사실 아니,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처음에 밀어칭이 맞죠. 저는 개헌은. 근데 지금 대통령이 시점상 어차피 지금 지금 뭐 뭐 정기국회 시작되고 이제 어렵고요. 내년 봄 되면 또 지방선거 국면이니까 제가 볼 때 지방선거 끝난 직후가 딱 타이밍이에요. 네. 그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뭐 시기적으로 딱 맞을 수 있죠. 네. 직진본동 직설하고는 여기까지 할까요?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티나 터너의 Proud Mary 들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You know, every now and then, I think you might like to hear something from us.